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왜 그런 걸까? 이고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퍼스트 프린시플 방식으로 풀어보는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팟캐스트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진정한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 이번 팟캐스트 에피소드도 함께 해주세요. 군중 속에서는 말수가 적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쯤은 꼭 있어요. 이야기가 막 끝나자마자 몇몇 형이나 누나들이 말수가 적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추측하듯 질문을 던졌어요.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내향적인 거야?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성격인 것 같아. 오늘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뭐라도 좀 말해봐. 우울한 건 아니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친구는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지만 속으로는 꽤나 답답하고 불편했어요. 그냥 다들 편하게 얘기하면 안 될까?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친구는 한때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상한 꿈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목하는 게 싫었고 심지어 두려웠거든요. 사람들의 대화는 마치 다른 주파수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 주파수를 맞추는 건 그 친구에게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그 친구는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아예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듣는 게 좋았어요. 마음속은 이미 너무 시끄러워서 굳이 말까지 보태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런 모습이 이상하고 괴짜 같고 비사교적이고 둔해 보이거나 심지어는 거만하고 까다롭게 느껴졌어요. 대체 언제부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된 걸까요? 그 말 많은 형이나 누나들이 얘기를 끝내자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손을 툭 치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 누나, 내향적이라고 꼭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도 내향적인 사람이야. 사람들이 크게 웃었어요. 네가 내향적이라고? 맨날 웃고 장난치는 것 같던데 무슨 내향적이야.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형이고 언니라고 해도 생각이 얕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끌벅적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 무리 속에도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있었고 겉보기엔 친근해 보여도 늘 혼자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런 걸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봐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인간관계도 넓고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지만 정작 가까운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인 사람 혹시 주변에 있지 않나요? 그들은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해요. 일할 게 집중한 얼굴은 무척 까다로워 보이기도 하죠. 마음속에 품은 이야기는 많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을 택해요. 그 친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내향적인 걸까, 외향적인 걸까? 다중인격인 걸까? 아니면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숨기려고 억지로 애쓰는 걸까? 사실 완전히 내향적이거나 완전히 외향적인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해서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외로운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자신있게 소통하기라는 응행요원 작가의 책에 내가 공감한 설명이 있어요. 사람의 성향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내향성과 외향성은 그 양 끝에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정도로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은 100% 내향적인 것도 아니고 그저 양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엔 친근해 보이지만 늘 혼자인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그들의 본성이 무뚝뚝하고 차가운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선택적으로 맺는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단지 너는 아직 그 사람의 관계의 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뿐일지도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일을 겪게 되고 점점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과는 그저 가볍게 알고 지내는 정도로 충분한지를 알게 돼요. 사회적 관계 이론에서는
로빈 덤바가 제시한 150명의 법칙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150명은 한 사람이 친구로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숫자예요.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심피질은 현재 150명 이하의 사람들과만 비교적 안정적인 소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이 숫자를 넘어서면 정상적인 소통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그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돼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누구나 정신력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2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친구 목록에 5,000명이 있더라도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시간을 아끼고 싶어서예요. 그들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누구에게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돼요. 그 친구는 자신의 할 일을 해야 했고 책을 읽거나 어떤 기술을 배우는 등 집중해야 할 일들에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게 필요했어요. 이런 일들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것들이죠. 혼자 있는 시간은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 혼자 있는다고 해서 꼭 무뚝뚝하거나 차가운 성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저 때때로 방해받지 않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이유는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는 수양의 결과이고 혼자 있는 것은 성향이라는 점이에요. 이 이유는 앞서 말한 모든 이유들을 포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향적인 성향을 지녔고 자기 수양 능력이 뛰어나요.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해요. 화합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인간관계 원칙이에요. 상대가 괜히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한계선에 닿기 전까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해요. 게다가 이들은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과 연결의 압박이 그들에게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향적인 사람들은 마치 배터리가 거의 다 다른 휴대폰처럼 다시 충전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겨요.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한 철학자가 말했듯이 인간의 사교성은 본능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사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아무도 혼자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라도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늘 존재하죠.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연결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해요. 하지만 그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 중 하나는 외향적으로 변해야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말도 잘하고 자신감 넘치고 활발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자신을 억지로 외향적인 사람인 척 꾸미게 되고 자신의 성향을 부정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스스로 만든 가면은 오래가지 못하고 머지않아 정신적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피곤함을 느끼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외향적이라고 해서 모두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내향적인 사람도 충분히 소통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대인기피증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100% 내향적이거나 100% 외향적인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고 스스로를 관찰하며 내면의 힘을 믿는다면 소통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에요.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유용한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대화를 나누는 중간이라도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야 해요. 어색함이 느껴지고 점점 지쳐간다면 잠깐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보세요. 화장실에 다녀온다던가, 전화를 받는다던가, 고객 메시지에 답장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대화에 참여하면 돼요. 둘째는 주의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너의 생각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나요?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너무 예민해서 대화 중에도 온 신경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곤 해요. 내가 잘하고 있나? 저 사람의 반응이 나를 불편하게 하진 않나? 같은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 대신 스스로의 긴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시선을 상대방에게로 돌려보세요. 상대방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살펴보면 부정적인 주의가 분산될 수 있어요. 셋째는 대화를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자신의 소통 활동을 되짚어보면서 어떤 인상이나 교훈이 남았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선택은 어떤 대화가 자신에게 유익한지를 파악하게 해주고 정신적 에너지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쉽게 지치게 만드는 상황은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대화 중에 즉흥적으로 영감을 떠올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영감을 얻고 혼자 있는 시간에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상대에게 솔직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먼저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제는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더 공정하게 바라보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예요. 내향적인 사람의 강점과 그들의 차분함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향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해요.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떤 성격도 당신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말이 적은 사람을 경계하세요. 그들은 진짜로 깊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